짓거리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가 짓거리는 걸 알아차리는 당신이 있다. 목소리가 말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세 가지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컨대 화분과 책상과 책이 있다. 누가 이렇게 묻는다. 이 중에 어느 것이 당신이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대답한다. 나의 마음속 룸메이트가 뭐라고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알아차려라. 저자는 마이클 싱어라고 하는 분인데 정말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어떠한 감정을 우리 몸으로 통과시키고 내보내버리면 그게 몸에 쌓이지 않는데 내 몸에 어떠한 특정 감정이 분노나 아니면 화나, 분노나 화나 이런 거 똑같이 나오네요. 분노든 슬픔이든 아니면은 안타까운 마음이든 우리를 통과시켜가지고 스쳐 지나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감정이 나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내면에서 통과시키지 못해서 내면에 어떠한 에너지체로 쌓인다는 게 삼스카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단어나 특정 상황에서 버럭하고 울컥하고 이렇게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 반응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안에서 산다라고 해요. 이런 삼스카라가 누구에게 많이 쌓여 있냐? 90% 이상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랑 쌓여 있다고 해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 아빠, 연인,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 중에 가까운 사람들. 나와 가까운 관계만이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 역시도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속 룸메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 마음에 누가 사는지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어보면 뭔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짓거린대요. 저 또한 알아차릴 때가 있거든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려고 할 때가 언제냐? 휴대폰을 두고 샤워를 하러 가면은 그때 저한테 짓거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아, 너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지. 저렇게 했었어야지. 아니, 그건 너가 생각이 잘못됐지. 아까 그 말 왜 못했어? 이런 식으로. 아, 그거는 너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넌 아예 그냥 태생부터 글러먹었어. 이런 이야기를 주로 들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속 짓거림은 어디서 왔냐? 원래 저한테부터 온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환경 속에서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 룸메이트가 짓거리고 있는데 그 룸메이트를 버려라 외면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은 바라보고 그 마음이랑 함께 있어주라고 해요. 또 나한테 이런 짓거림을 주는구나. 그냥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너 충분히 그렇게 화낼 수 있고 너 괜찮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게 너한테 최선이었을 거야. 이제 다 끝났잖아. 괜찮아. 그때 그랬지? 마음속 내면 아이라고도 하는데 계속해서 안아주는 연습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구독자분께서 하루님의 채널을 추천해 주셔서 하루님의 그 채널 속 방향이랑 제가 공부하고 있는 끌어당김의 방향이랑 맞물려 있지만 조금 결이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끌어당겨서 이루어졌는데 어찌 보면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이유가 나의 내면 속 아이를 바라봐주지 않았고 짓거림을 의식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공부와 함께 끌어당긴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아예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마이클 싱어는 원래 얼굴 없는 작가로 유명해져 있었어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의 쇼에 나타나면서 그때부터는 얼굴을 나타냈죠. 방송 직후 그는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전 세계 소개가 되었다고 해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스티븐 잡스랑 오프라 윈프리는 명상으로 꼽는데 이 명상 공부는 저 같은 경우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명상 공부라고 하는 거는 책 읽기랑도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명상에서 특정한 것을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한 상태를 알아차리는 건데 저는 명상 도중에도 끊임없이 마음의 짓거림을 듣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근데 명상에 어느 정도 도가 트신 분들은 명상을 하고 나면
짓거리는 소리를 내가 알아차린다를 넘어서 공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아무것도 없다. 무아일체.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단계에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다고 느꼈어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냥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자의 아버지인 프로이트는 마음을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로 나누었다. 이드는 우리의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본성이고, 슈퍼에고는 사회가 우리 안에 주입시켜 놓은 분별적인 반응체계, 그리고 에고는 이 두 가지 강력한 힘을 균형시키려고 애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대변자라는 것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슈퍼에고가 난지, 에고가 난지, 이드가 난지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은 순간적인 질투 있죠. 누가 승진했대. 가까운 동료예요. 질투를 하죠. 순간적으로. 나는? 이러면서. 이게 이드인 거예요. 동물적인 본성.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승진하고 있어. 순간적으로 질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이드예요. 원초적인 동물, 본성이라고 보면 돼요. 어떠한 특정한 본능적인 생각을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동물인 건 맞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동물적인 본성을 또 제외하고 슈퍼에고가 있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 안에 주입시켜 놓은 분별적인 반응 체계. 그렇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는 아니야, 축하를 해줘야지. 이성적인 마음 그리고 감정적인 마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엄청나게 유별나게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상적인 결혼관이 남자도 돈을 벌고 여자도 돈을 벌고 적당히 돈을 벌어서 둘이 합쳐서 알콩달콩 잘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기왕이면 남자분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어느 날 문득 알아차렸던 게 그렇게 평범한 가정 환경을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 사이에서 태어났고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답답해하고 지루해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적인 건 분명히 이건데 진짜로 원하는 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게 쉬울 것 같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제 책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물이 있어요. 커피 먹던 물이 있어요. 그리고 메모지가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러면은 나는 누구냐는 말이죠. 이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 이 연습을 하면 좋은데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 화가 나는 내가 있고 그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내가 있잖아요. 바라볼 때 화가 난다가 있고 안타깝다, 슬프다, 기쁘다 라는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있잖아요. 알아차리는 나는 목격자인 거죠. 화면 속에서 보이는 나는 그러면 내가 책인가? 아니죠. 그럼 내가 물컵인가? 물인가? 아니죠. 그럼 내가 메모지인가? 아니죠. 나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있다. 바라보는 나, 보고 있는 나,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짓거리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가 짓거리는 걸 알아차리는 당신이 있다. 목소리가 말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세 가지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컨대 화분과 책상과 책이 있다. 누가 이렇게 묻는다. 이 중에 어느 것이 당신이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대답한다. 어느 것도 아니요. 나는 내 앞에 놓인 것들을 바라보는 자요. 내 앞에 무엇을 갖다 놓든 상관없어. 난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일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내면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좀 나에게 심한 얘기를 할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거는 당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느껴져서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마음의 소리는 물이 끓을 때 주전자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해서 풀어내야 될 에너지가 속에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따라가야 진짜 내가 있다고, 그 감정을 진짜 잘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삼천여 편을 찍으신 세바시 PD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감정을 잘 똑바로 캐치하지 못해서 너무 화가 나서 쾅 하고 벽을 쳤는데 그때의 감정이 내 손을 부러뜨리고 싶은 감정이 아니었대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감정이었지. 근데 그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쾅 하고 해서 내 애꿎은 손만 날아간다는 거죠. 예전에도 내 감정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 감정을 내가 잘 바라봐주고 나 스스로가 들어줘야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나 자신을 대했는지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달래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무슨 짓거림을 하든지 그냥 들어주시고 그 감정과 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포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바라보는 마치 지금 보는 화면처럼 내 마음속 짓거림을 바라보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면 돼요.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존경하려고 한다고 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한다고 생겨나는 감정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무서우니까 그 앞에서는 존경하는 척하고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마음에서부터의 존경은 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까 또 이야기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에너지를 한 곳에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사건들이 당신의 의식을 지나가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했을 때 그 에너지는 먼저 마음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풀려고 한다. 마음이 늘 그토록 바쁜 것도 이 때문이다. 에너지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이 마음에 부딪혀서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직장 생활에서 왕따를 당해요. 예를 들면. 근데 나 아니야. 나 풀려고 해야지. 이것마저 당신이 저항하면 에너지는 뭉쳐져서 가슴 곳 깊은 창고에 쑤셔 넣어진다고 해요.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철학의 전통에서는 이 정리되지 못한 패턴을 삼스카라라고 하는데 인상 혹은 또 각인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힘이 삼스카라라고 하고 하나의 걸림이자 하나의 막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반복되는 행동 패턴,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턱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에너지 패턴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삶을 지배하고 나선다. 라는 거죠. 삼스카라가 많이 쌓이면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암울해져요. 이것은 가슴과 마음에 에너지가 거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열어라 라고 해요. 가슴을 열어라. 그게 삼스카라.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태연하게 바라보고 극복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막힌 에너지를 풀어주려면 가슴을 열어주고 그냥 알아차리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은 그냥 삶을 밀쳐내거나 붙잡지 않고 그냥 즐기는 것. 삶과 씨름하지 않고 삶이 주는 선물을 기꺼이 경험을 하면 당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건드려질 것이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열림, 이것은 늘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건강한 가슴의 본연의 상태이다. 다양한 삶의 경험이 그냥 당신 안으로 흘러와서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고통이 올라오면 아프다. 아픈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드려진 에너지가 시키는 대로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삼스카라.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있게끔 중심을 잡는 법을 연습을 해라. 그것을 하나씩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힘을 빼고 이완해라. 그리고 이 파트도 너무 중요해서 닫는 습관 깨기. 우리의 사회는 신체적인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사회 속에 살잖아요. 그렇지만 심리적 안전은 여전히
공격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해요. 사슴이 막 더 큰 동물을, 육식 동물을 피해서 달릴 때처럼 우리도 심리적인 공격을 받으면 두근두근 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마치 뛰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적 두려움이랑 파괴적인 행동 습관과의 싸움이다. 여기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언성을 높여서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다고 치자. 이것은 물리적인 위협이 아닌데도 당신의 심장은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한다. 이것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슴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이다. 이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당신은 에너지 중추를 닫는 거래요. 그냥 그 상태를 어찌 보면은 그냥 경험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경험하고 그냥 나를 통과시키고 하라고 해요. 자신의 보드라운 부분 근처에는 마음을 닫아걸려고 하는 매우 깊고 본능적인 성향이 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당신을 닫는 것이 엄청난 일거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요. 약점을 공개해도 상관없다. 그래, 알 테면 알아라. 라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오히려 공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막 감싸고 있으려고 하면은 뭔가 감싸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건드리려고 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PPT 발표할 때도 똑같다고 느꼈는데요. PPT 발표할 때도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약점이 뭐 아직 보완 안 된 제품이 있어요. 그럼 이걸 막 보완하려고 막 감싸고 이제 덧대고 하면은 그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PPT 발표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이 부분을 심사위원들께 여쭤보고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게 유일하게 보완해 나가야 문제고 나머지 것들은 이러한 큰 장점이 있어서 뭐 우월할 수 있다. 이거를 얼마나 감추고 이게 건드려지지 않게 이렇게 안고 있으니 얼마나 평생 동안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냥 건드려라. 굴러다니면서 떼타라. 그냥 이렇게 하고 놓아버리면 편해진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신정환 씨도 뭐 내가 어렸을 때 그래 도박하다가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 알바하고 고깃집에서 알바하고 그냥 누가 알아보든 말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그냥 상처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스스로 엄청나게 자기 반성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상처를 이렇게 안 건드려지게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나 상처 있다. 상처 있어. 근데 이제 상처가 있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있으면 그만큼 남들을 많이 괴롭힌다고 해요. 너가 나 버렸지. 내가 그 상처 안 받으려고 너에게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버리는 거야. 내가 널 버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칼융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만큼 자기 자신의 자격지심만큼 남을 괴롭힌다고. 가까운 사람들을. 그런 것처럼 그냥 상처가 있어도 그래 나 상처 있다. 그냥 건드려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미 너무 많이 읊어가지고 오늘도 아무 때나 한번 딱 펴보도록 할게요. 조건 없이 행복하기. 가장 높은 영성의 길은 삶 그 자체이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만 안다면 모든 것이 해탈의 경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혼란 속을 헤매지 않으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삶을 접근해야 된다. 그것은 경력이나 배우자나 신을 찾을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온갖 잡다한 선택으로서 자신에게 스스로 짐을 지운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밑바닥이 근본적이고 유일한 선택을 감행할 수 있다.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이다. 간단하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나면 인생길이 너무나 분명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정을 내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지 그것들은 사건들일 뿐이다. 내가 이걸 보는 것처럼. 그래서 행복하길 원하는가? 인생은 짧고 정말 해로운 것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흥미롭게 즐기는 것이다. 마음속의 통곡에 더 이상 빠져들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 행복하고 중심에 남아있는다면 당신은 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냥 행복하기를 선택하라 라는 얘기로 오늘 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